그러니까 AI로 네네네. 제일 성공한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남들이 이제 AI로 일자리 잃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AI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 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써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왜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뭐 시작했으니까 하면 최근에 진짜 이 AI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도 일어나고 그죠. 또 최근에 구글에서도 맞아요. 그 개발자들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 일자리를 계속 잃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일자리를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잃는 사람만큼 혹은 더 많이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용을 누구로 하느냐? AI를 아는 사람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는 좀 우리가 너무나도 기술이 빠르고 네.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냉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기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익히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생성형 AI, 특히나 챗GPT 같은 녀석은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그래요? 혹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전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챗GPT나 새로 나오는 생성형 언어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로 바꾼 이유도 그건데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AI랑 인간이 이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뀐 것일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어요. 네.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 네.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예, 컴퓨터한테 그쵸. 대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른바 코딩, 뭐 예. 프로그래밍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먹은 컴퓨터가 자기가 뭔가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다시 대답을 하죠. 예. 그럼 그거를 해석을 또 인간이 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때 중요한 건 컴퓨터랑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인간의 영역 중에 되게 중요한 건 컴퓨터의 언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컴퓨터의 언어를 모르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오히려 업의 본질보다는 그 프로그래머가 더 중요한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챗GPT 그리고 생성형 언어 모델이 주는 가장 큰 놀라움은 인간과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한다.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인간의 언어로 답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심지어 인간이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은 컴퓨터가 파이썬 같은 컴퓨터의 코드를 직접 자기가 짜고요. 그 결과를 다시 인간의 언어로 뱉어줘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네. 뭔가 좀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그렇죠. 그리고 그 업에 대한 원래 본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장님들 혹은 부장님들 이상이 잘하시는 게 일 잘 시키시는 거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 주고 잘 시키고 또 일 잘 시키는 분들 보면은 그 일을 되게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얘기하거나 그쵸.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시 알려주거나 예.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챗GPT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얘가 또 결과물이 이상할 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치 이거는 뭐냐, 신입사원한테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얘한테 뭔가 빨리 뭘 해오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뭔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엉뚱해. 그쵸. 근데 그 엉뚱한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예. 그거는 팀장급 이상 되면 그렇죠, 딱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 왔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디테일을 채우지 않죠. 그럼 다시 시키잖아요. 방향을 알려주죠. 네, 신입사원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요건 맞았고 요건 틀렸는데 이거 다시 해와. 그러면은 요즘 친구들은 이제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AI 특히나 챗GPT는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짜증을 안 내죠. 네,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얘기를 해도 답변을 해주고 기자마도 안 하고. 네,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성형 AI는 100% 정답을 내는 게 기능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틀리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눈은 기본적으로 그 업에 대한 지식이나 그 업을 많이 해보셨거나 혹은 내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딱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 대신에 글 혹은 음성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 시키듯이 우리가 어떤 사원에게 시키듯이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AI를 부리는 사람. 그렇죠. 내가 딱 부리는 팀장이야. 그래서 네. AI 막 구글, 오픈 AI 이런 애들 내가 막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공짜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 것도 쓸 수 있지, 네이버도 쓸 수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쓸 수 있지, 챗GPT도 그냥은 쓰고 더 똑똑한 애 쓰는데도 한 달에 한 3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그 3만 원이 진짜 거의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해요. 해자로워요. 네?
네, 정말 해자롭다고 해자롭죠.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로 똑똑한 AI 비서를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아, 그럼 월급 한 300은 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서를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비서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시킬 일이 없으면 그쵸, 월급 아깝죠. 주고 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 사람의 월급을 주고도 정말 남을 정도로 엄청 타이트하게 시키거나 그쵸. 내가 부탁을 하는 것도 되게 협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AI로 우리가 써먹는 세상이 그렇죠. 됐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오늘은 특히 김덕진 소장님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봤고 네네네네. 이런 서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AI 2024 트렌드의 네. 활용 백그 이 책에 올라왔던 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챗 GPT부터 뭐 영상 뭐 이런 거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성할 건지를 네. 시연을 같이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선은 제일 많이 써보신 것들이 아마 검색 서비스 아닐까요? 그렇죠. 채팅. 네네네. 예. 근데 제일 아마도 챗 GPT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에이 별로다라고 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에, 저거 틀린다고 자꾸. 예, 그 왜 틀린 답변 그러냐? 한다고. 일단은 대부분 다 자기 이름을 먼저 넣어보시죠. 그래서 이대호 알아?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이제 야구 선수 나오면 싫어하고, 아, 그죠. 그죠? 뭐 알잖아요. Y 스트릿 알아?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하면 싫어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이 챗 GPT가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챗 GPT는 언어 모델이자 네.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검색어를 넣는 거에 컴퓨터에서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검색어를 넣는 행위는 뭐냐면 제가 어떠한 문장을 넣으면 그 문장과 비슷하거나 일치되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네. 얘가 찾아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 주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들이 구글의 알고리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위로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눌러봤거나 맞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마치 우리가 약간의 집단지성처럼 이거는 정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와이스트리트 하면 맨 위에 나오는 거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눌러봤거나 많이 확인을 한 거니까 올라오면 이게 거의 진짜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냥 진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언어 모델, 특히나 챗 GPT 같은 애를 쉽게 설명드리면 얘는 제가 뭔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 시험을 본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Y 스트릿에 대해서 알려줘. 혹은 Y 스트릿에 대해서 10자, 뭐 20자 내로 서술하시오라고 지금 기자님한테 중간고사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쓰잖아요. 네네네네. 생성형 언어 모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픈북이 아니라. 그쵸. 아. 그리고 그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다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것처럼. 논술 시험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내일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아하.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걸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단어를 기반으로 계속 문장을 연결하는 애다 보니까 얘가 공부한 데이터가 좀 다르거나 네. 아니면 확률상으로 붙이다 보니까 가끔씩 틀릴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붙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강의 때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기자님한테 나는 예.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국모다. 그렇죠. 국모다가 들어가는 걸 아시는 분은 명성황후를 보신 예. 분들인 거죠. 드라마를 아니면 본 4번 분들은. 타자다. 뭐 이거.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10대들이 예. 나는 조선의 땡땡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국모다라는 거를 모르겠죠. 늘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드라마를 안 봤을 테니까. 그렇죠. 어떤 걸 넣든 정답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특징인 거예요. 말이라는 건 정답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어떤 합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합의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차이에 따라서 확률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챗GPT 볼 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더 좋다 막 이랬던 이유고 네.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느냐가 마치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만큼 공부를 하고 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엄청 공부한 다음에 딱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어도 일단은 답변을 쓰는 이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검색 포털들이
검색을 잘하는 AI를 만들었어요. 뭐 GPT 기능하고 검색하고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언어 모델이 예. 검색하고 붙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는 언어 모델이 뭘 해주느냐?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아까처럼 뭐 Y 스트릿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Y 스트릿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는 안 쓰잖아요. 네. 보통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뭐 Y 스트릿 역사, 뭐 Y 스트릿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서를 쓰듯이 야, 나 Y 스트릿에서 검색하고 싶은데 네가 좀 알려줘. 그럼 얘가 저 대신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결과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게 요약하는 거니까 네네네. 수많은 검색을 저 대신에 봐주고 본 걸 기반으로 Y 스트릿은 요러요러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됩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용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또 구글 빙챗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니까 예.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거는 PC에서만 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 요게 보면은 Q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Q. 아, 네이버 Q. 네, 네이버 Q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클로바 X가 이제 챗 GPT 같은 거고요. 네. 검색을 도와주는 건 이제 네이버 Q입니다. Q가 그러니까 검색 쪽에 가까운 거. 그렇죠. 클로바 X는 챗 GPT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이버 Q는 정확하게 말하면 챗 GPT 같은 애를 검색이랑 붙여놓은 서비스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Q면은 언어 생성도 하고 검색으로도 찾아주고 네. 더 진보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따로 서비스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언어 모델은 하나의 큰 덩어리고요. 예. 그 덩어리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해서 언어 모델의 큰 덩어리는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게 언어의 모델의 덩어리입니다. 네. 그 덩어리를 채팅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봇의 형태에 가깝게 만든 게 클로바 X예요. 그리고 이 네이버 Q라고 하는 거는 그 대화하는 애들 중에 특화된 걸 가져오고 얘는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검색을 잘하게 도와주고 실제 검색 정보는 검색 DB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제일 좋은 건 비교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클로바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클로바 X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실은 최근에 이제 클로바에 좀 검색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예. 얘는 기본적인 게 알고 있는 언어의 챗봇이란 말이에요. 챗봇. 네네네. 챗봇하고 검색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예. 2023년에 네네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월별로 알려줘. 네. 2022년 대비해서 그죠. 비교하면 좋겠어.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런 건 클로바 X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클로바 X죠? 네, 클로바 X를 보면 자 지금 보면 2022년 대비해서 네. 비교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얘가 지금 6.4%, 6.8%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죠. 이게 얘가 뭘 보고 나온 거지?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이게 뭐 미국 쪽 공식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어디 그쵸. 블로그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네,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출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언어 모델의 특징. 얘가 시험 공부한 다음에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챗GPT한테 한번 똑같이 물어볼게요. 네. 이거 저기 부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틀리면 혼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챗GPT랑 그다음에 이런 검색형 모델이 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이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3.5로 해볼게요. 무료 버전으로. 3.5면 무료 버전. 네, 무료 누구나 쓸수 버전으로. 있는. 네, 이렇게 한번 똑같이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2023년 정보를 일단 모른다고 그러죠. 대놓고. 네, 얘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23년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랑 대꾸되는 또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있는 바드라고 하는 바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BARD. 자, 네. 구글 바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월별로 알려줘. 2022년 대비 비교해서 알려주면 좋겠어. 네. 불러오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들은 예. 자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에서 가져와요. 그럼 얘가 지금 가져왔어요. 예. 네, 이렇게 얘는 표를 그렸네요. 7.5%, 7.9%, 8.5%. 클로바랑 비교를 해봅시다. 틀리죠? 그러네. 그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얘는 6.4%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1월이 네. 2023년 1월이 그죠? 얘를 봅시다. 얘는 7.5%가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아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죠? 이게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데 출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시험 문제에 아까처럼 자, 너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미국에 이런 거를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시험 문제로 미국 소비자 상승률을 월별로 써봐라. 라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빈칸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교수님한테 그쵸. F 맞으니까 맞으니까 일단 채우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돼. 네, 일단 채운 거예요. 1월엔 얼마, 2월엔 그죠, 얼마. 그죠. 네, 일단 채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 중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이제 클로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네이버 Q로 갑니다. 네이버 Q. 네, 네이버 Q에 Q는 가서. 이제 검색에 더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이 붙은 거예요. 자, 여기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가지수 상승률 월별을 알려줘. 대비해서 비교했으면 좋겠어라고 네. 제가 치면 얘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 순서를 보여줍니다. 아, 순서를 보여줘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일단 질문을 분석하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먼저 검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 준비 완료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가지수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6.4, 8.5, 8.3, 아하. 9.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4월이 9.1이면 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참고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아. 눌러보면 얘가 어떤 걸 기반으로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보시면 얘가 저 대신에 네이버 검색을 한 거예요. 아. 그죠? 자, 그럼 네이버 검색을 한 결과를 이렇게 출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했거나 내용을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뉴스나 내용들을. 아. 얘는 일단은 네이버 검색을 기반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구글에도 이런 기능이 없느냐? 최근에 생겼어요. 구글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구글 바드가 아니라 네, 그냥 구글의 구글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서치랩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보고 어디 싶으신 붙어 있어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네네네. 이건 구글 크롬에 들어가셔서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제 지메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네. 실험실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서치랩스라고. 예. 여기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저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실험실 기능 활성화하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게 보면은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마 꺼 있으시는데 키고 네. 그 다음에 트라이얼 example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영문 버전으로 세팅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한국어로 돼 있으신 분 이렇게 대화라고 뜰 겁니다. 여기가 예. 컨버스 대신에.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2023년 미국의 소비지수 물가 상승률 네. 이렇게 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을 해줘요.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하는 월별까지는 얘가 안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네. 구글의 검색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저게 구글의 검색창에서 활용하는 거랑 네. 구글 바드에서 검색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바드도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방식하고 그쵸, 비슷한 그냥 거고. 글쓰기 하는 애니까. 네, 그렇고. 근데 바드는 일부 검색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글 검색도 그렇고, 이 뭐죠? 네이버에 있는 큐도 그렇고, 이거는 검색 엔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대화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해주는 게 얘는 시험 전체를 보니까 글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고 자기가 있는 지식에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지 써줘 네, 뭐 이런 그런 거는 식의. 되게 잘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그걸 했더니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예를 든데 근데 정보를 찾아올 때 이거는 정확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정보를 가져와주고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네이버 큐나 구글 바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부터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죠. 소비자 그럴 거예요. 그거 맞을 인베스팅 거예요. 이거를 그게 한번 맞을 보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는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틀리는지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딱 볼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1월은 6.4%, 네. 2월은 6%네요. 그죠? 그러면은 1월은 6.4%, 2월은 6.4%. 얘 오히려 네이버가 맞는 것 같네요. 구글 바드는 틀렸습니다. 그죠? 구글 바드는 틀렸고요. 클로바는 그래도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대략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보성이 중요할 때는 네이버 Q, 네. 구글은 당연히 구글이고, 네. 근데 구글의 이제 검색창에서도 아까 네. 그 실험실 버전으로 네.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글쓰기는 네. 챗 GPT랑 네, 뭐 구글 바드나 바드, 클로바 X. 클로바 X는 이제 네. 글쓰기에 특화되어 그렇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지금 클로바 X 화면인데 예. 클로바 X가 지금 이게 대충 이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대비 상승이나 상승률을 좀 맞췄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 내용을 예. 기반으로 방송 대본을 아. 만들어줘. 라디오 대본으로 경제 프로그램 대담 형태의 대본이면 좋겠어. 두 명이 대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한 명은 MC, 한 명은 패널이야. 그죠? MC의 이름은 이대호고 패널의 이름은 김덕진.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대화 모델이기 때문에.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 대화 모델이 이게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처음에 정보성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성 검색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하거나 정확한 걸로. 혹은 아까처럼 내가 검색 키워드가 애매하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Q 예. 혹은 구글에 검색을 써요. 거기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을 GPT한테 붙이는 거예요. 긁어서요, 그냥? 그쵸. 긁어서 붙인 다음에 컨트롤, 그걸로 컨트롤. 네, 뭘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획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얘는 지금 위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정보를 주고 뭔가를 하는 게 글을 쓰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잘해주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 잘해주는 거, 아까처럼 요약하는 거, 문체 바꿔주는 거, 혹은 어떠한 형태로 막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 소설 써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근원으로 하는 거죠. 소장님도 네. 그 챗 GPT로 뭐 하나 네. 지어가지고 책 네. 쓰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챗 GPT를 갖고 제가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왔을 때 비슷한 타이밍에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GPT가 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샘 알트먼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얘한테 시험을 보게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본 거냐면, 자, 지금부터 너는 30년 이상 경영을 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자, 네가 지금부터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는 주제를 갖고 소설을 쓸 건데 최대한 길게 썼으면 좋겠고 이 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게 해줘라. 그리고 이 내용은 샘 알트먼의 일대기, 그리고 샘 알트먼이 어떻게 오픈 AI를 창업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써줘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바로 쓰면 얘가 짧게 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목차부터 짜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목차를 이렇게 쫙 짭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목차에 있는 것 중에 하나씩. 1.1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이렇게 시키면 얘가 이걸 쫙 쓰거든요. 그걸 제가 붙여보면 워드로 한 6페이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1.2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1.3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시간 만에 한 180 몇 페이지, 그 표지 다 합하면 2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거를 책을 만들었었죠. 예. 대박이네요. 근데 내용은 검증이 안 됐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사람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네.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네. 그건 정확한. 그쵸. 한번 제가 그렇게 네. 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마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사업 기획도 하실 거고 여러 네. 가지 생각을 네네.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 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네. 화장품을 예. 한번, 저희가 화장품 아예 모르잖아요. 예.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죠. 화장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기획서랑 화장품 컨셉, 화장품 케이스까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우리 또 이제 사업하는 겁니까?